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저의 아까 블레즈 갓다리 김수 선생님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핵심 개념 중에 또 하나가 애니멀 비커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 대기인데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쪽이었는데 오늘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시간 강사로서의 또 대기가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연구의 지분이 앞에 오늘 오지는 않았지만 김선영, 김현수라는 석사과정생들하고 제가 쓴 페이퍼여가지고요. 그 기말 페이퍼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지금 심사 중입니다. 환경사회학회 연구에 이제 곧 나올 건데 이 페이퍼를 제가 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보통 도시지리학회는 제 개인 연구보다는 대학원생들하고 한 연구를 많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가는 학회 중에서 도시지리학회가 제일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대학원생들 처음에 석사하면 논문 뭐 어떻게 쓸까 막 갈팡질팡하고 개념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서 엠피리컬한 거에다 적용할까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이런 거 한번 볼 때 좀이라도 더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고요. 또 공교롭게 이제 김숙진 선생님께서 오늘 이버 선생의 다른 연구에서도 악상블라주 개념 처음에 한국에 소개해주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수업을 작년 2학기 때 환경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또 이제 김 선생님의 페이퍼를 이게 석사과정생이 같이 쓴 논문인데 그 태백의 가뭄 사례인데 이렇게 인식을 하고 해서 똑같이 하라고 해봤습니다. 왜냐 물론 다르죠. 다른 이유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논리적 훈련을 좀 하는 부분이 사실 여기 되게 많이 그래서 이 페이퍼는 사실 아까 김수현 선생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밥재소비 TPNS라는 모델을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더 가까운 구조주의자에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김수현 선생님은 좀 더 탈구조주의자적인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서로 아다르고 어다르고 뭐 아니면 도라고 하지만 그 조금 다른 부분을 좀 더 다시 결합시키려고 하는 거에 또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세션이 기획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아무튼 오늘 뒤에 토론자 선생님들까지 같이 이렇게 비슷한 문제의식을 같이 모서 얘기하는 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목은 저는 아상블라주라는 걸 정면에 내세우진 않았고 김수현 선생님의 김나영 선생님하고 같이 썼던 페이퍼에서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 정도가 적절한 사례 연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 이제 빗물망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홍수 대비든지 아무튼 물에 대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갖고서 이제 기후 변화에서는 뭐 적응과 감축이라는 두 가지 정책 용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적응의 부분에서 이제 이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앞에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든지 악상블라주 얘기를 김 선생님께서 되게 총체적으로 잘 해주셔서 그건 좀 금방 점프를 하고 사례 부분 좀 더 초점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연구 배경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느 도시들이 그렇겠죠. 이제 강우나 침수, 기후 변화의 측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도시화가 되면 피복률이 높아지게 되니까 이제 물이 이제 뭐 아스팔트가 이거 콘크리트가 깔리면 예전에 흙이었던 구간보다 당연히 물이 더 많이 넘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가 워낙 큰 대도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빗물망 사업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구조주의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것 왜 ANT나 마상블라주 관심이 있을까 했을 때는 이거 보면 인간의 예측을 벗어난 행위자성 간단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비인간들과 또 이제 저같이 구조주의 같은 인간들 행위자들과 결합된 이중적 연결망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좀 무시하려 했는데 최근에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계속 뛰게 되는데 이걸 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게 뭐 인류세의 영역일 수도 있고 기후변화가 심화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재난의 횟수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ANT 논의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김수현 선생님이 썼던 논문에서는 아까 전에 이제 까용의 가리비 얘기를 했는데 그 까용이 얘기했던 번역 이 개념을 갖고서 저는 좀 더 주목을 해가지고 이 사례에다가 적용하면은 적절하겠다라고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그런 공감대를 끌어냈죠.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게 밑에서 두 번째 개념만 이제 읽어보면 유동하는 연결망 속에 위치한 하나의 행위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와 역할을 다른 행위자의 이해와 의도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처음에 뭐 문제 제기, 관심 끌기, 등록하기, 동원하기 하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어떤 이슈가 있어요. 가령 제가 얘기하는 수유
동에 있는 빗물마을을 하는 지역은 사실은 뭐 홍수에도 심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빗물마을 사업이라는 행위자가 들어갔고 그 빗물 사업 행위자가 이게 문제야, 빗물 우리가 사업 만들어야 돼 하면서 또 공교롭게 거기는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애착도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이제 맞물리면서 빗물마을 사업 우리 해야 된다. 결국 그렇게 이제 좀 스펙터클하게 가는 과정을 이제 저는 이 이제 번역의 과정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김 선생님이 사실 틀 만들었거다가 최대한 적용해봐서 이제 해봐라. 그렇다고 물론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석사 논문 쓸 때 좋거든요.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저는 TPNS 같은 걸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논의는 안 하겠지만 가령 저 같은 구조주의자가 왜 아상블라주나 ANT를 할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문제의식이 없이 이 이론이 세련돼 보이는데 힙해 보이는데 그래서 딱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학자들은 또 서구 이론들에 대해서 또 취약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어떤 게 있었을까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먼저 국가 정책 수립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후변화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인간 예측 가능성 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아까 미바 선생이 얘기했던 전원 수요 예측 같은 모델링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건 인간의 예측에 기반한 건데 근데 저는 그거에 기반해서 기존의 한국에서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나 도시화, 산업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어떤 국가 관료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 국가 관료에 의해서 어떻게 그 계획 합리성이라는 말일 수도 있는데 물론 그 계획 합리성을 허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중심을 판단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은 되게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국가적 시각에서 포착하지 못한 지역의 특수성 이런 부분은 사실 아상블라주나 ANT 이론에서 친밀성이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아래 중간에 보면 김수진 선생님께서 말씀하기에 특정 구조에 의해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던 것이 가능했던 전제가 이제 좀 많이 기각되게 되었구나. 그거는 선생 ANT 연구를 하시는 김주수 선생님이나 아니 저 같은 이제 국가론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게 수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논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요. 먼저 사례 연구하면은 그 지역 빗물마을 사업이 있었던 곳의 로컬리티를 이해한 것도 중요하지 그 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브로드하게 보면은 왼쪽 그림 보면은 60년대랑 2000년대 비교했을 때 표면 유출량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이게 되게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도시화 과정 속에서 물론 행정구역이 더 확대되었지만 어쨌든 전체 서울시 면적에서의 퍼센티지를 보면은 불투수면 율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조건이 이제 물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이 당연히 서울시 정부 차원에서는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빗물마을 사업을 하게 되었던 한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기존의 빗물관리 시설이 여기저기 이제 산포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요즘 생각해서 서울시가 꽤 잘 이제 물관리 하겠다 싶지만 의외로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안 됐다는 게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고 또 이 시설들이 있는 데서 사실은 마을 단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찌 그 구단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끌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서울시 스스로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빗물에 왜 마을이 붙었냐, 도시도 아니었는데 빗물 마을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었습니다. 강북구 수유동은 이제 4.19 아마도 탑 있고 하는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북한산 가면은 그 왼쪽이 이제 북한산이고 여기가 이제 도시겠죠. 여기 도시 인수중학교 있고 하는데 이 사이에서 이 지역이 이제 작은 높아 2층 되는 저희 오래된 주택이 있지요. 그 주택 건물들이 모이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특성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재개발하려 하다가 재개발은 안 되고 주민들 스스로 좀 더 우리 더 고쳐가지고 좀 오래 지낼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같은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민협의회가 좀 주민들도 공동체 같은 거 좀 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또 한편은 되게 우연적일 수 있지만 여기가 자신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드러내냐면 인수봉 숲길 마을 해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전나무, 소나무, 뭐 무슨 꽃 이런 것도 여기 어느 지역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게 ANT적 측면에서 재미있는 거는
어떻게 된 게 마을의 정체성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그런 꽃과 나무 같은 것들이 이 마을의 정체성을 좀 강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뒤에 나온 빗물마을 사업을 할 때 또 중요한 행위자로서 이 꽃과 나무들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번역이 네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전 단계,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 동의 수유동 516-21번지가 어땠을까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숲길 마을로서의 뭐 꽃과 꽃나무에 대한 그런 물질성, 그게 어떻게 이 마을에서 공동체를 형성했을까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 물질적인 구조인데 하수구입니다. 하수구 이 마을 구조인데 아까 전에 제가 보였던 지도의 하수도인데 이 여기가 환류 지점입니다. 지금은 이게 좀 갈수기여가지고 물이 없지만 물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모이게 된 곳이 이 지점이고, 이게 이제 사실 나중에 모니터링을 할 때 확인했습니다. 좀 유용한 곳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물질적인 측면이 되는 건데, 그래서 공동체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이 통합 합류 지점이라는 특성, 그 다음에 이 마을의 경관수, 꽃과 나무, 그러니까 주거 환경, 아까 얘기했던 2층 정도 되는 주택이지만 완전히 낡지는 않았고, 그래서 잘 보존하면서 더 가려고 하고, 그게 공동체적인 측면과 같이 연기되는 건조 환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가지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 단계, 아까 첫 번째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기후변화 이슈든지 물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여기는 상류 쪽이고 해서 이슈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 제기가 될까? 그때 이 빗물 마을이라는 이슈가 아까 얘기했던 서울시 차원에서 들어오게 되었고, 이게 이제 마을에서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빗물 저금통이나 뭐 텃밭 이런 건 아실 것 같고, 투수블록은 이제 물 흡수하는 그 보도블록인데, 이런 행위자들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뭐 아산그라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일종의 연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관심 끌기 단계라는 게 좀 중요한데, 관심 끌기 단계는 아까 전에 그런 문제 제기가 되면은 제가 그대로 읽으면 다른 행위자들을 자신의 연결망으로 포섭하기 위해 이해관계 부여의 다른 연결망에 간섭하는 상황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회 지역에서는 빗물마을이 다양한 행위자들을 새로 연결망에 이제 결합시키기 위해 각 행위자에게 물순환이 개선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그런 걸 이제 얻게 될 경제 사회적 이익 같은 걸 이제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마을 공동체는 뭐 자신 입장에서 마을에서 자신의 조치가 영향을 확대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아까 통합 합류 지점은 기존에는 그냥 배수 정도의 그 물길이었던 거였는데, 여기서 어쨌든 빗물 사업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여받게 되고, 또 한편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꽃과 나무는 아까 전에 새롭게 들어온 빗물 저금통이나 이 상자 텃밭 때문에 더 오랫동안 물을 자기 생명 유지가 할 수 있게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동맹이 맺어질 수 있고, 또 아까 뒤에서 얘기했던 투수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 주거 건물하고 골목길에 마을의 쾌적성을 높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할 때 기존에 다른 연결망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걸 상황을 차단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사업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잘 안 됐습니다. 과연 여기서는 빗물 저금통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애물단지라고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도인데 그냥 애물단지로서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과 다르게 왜 여기서는 그런 로컬리티는 어떻게 그렇게 끌어오게 되었을까 할 때 이 번역의 개념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등록하기 단계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관심 끌기 단계랑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좀 실제로는 관심 끌기 단계는 이해관계가 확인되었다면 등록하기 실제 그게 실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확인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역할 같은 것들이 확인되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거 투수블록이 만들었을 때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원하기 마지막인데요. 동원하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새로 만들어진 연결망과 이에 결합된 이제 행위자들이 블랙박스를 형성하는 그 자체를 마치 하나의 행위자죠. 처음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 행위자들, 혹은 이제 마을에 있었던 그렇게 이 빗물마을이라는 사업 자체하고 결합이 되어있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일종의 아까 얘기했던 아산그라주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블랙박스란 말에서 빗물마을 블랙박스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마치 공동의 시민주도의 물순환 회복,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관리 정책 이런 것들 하는 데서 또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서울시를 통해서 또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제가 ANT를 활용한 이유는 기존 인간중심적인 정책 연결망으로는 빗물마을이 조성 유지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예측을 넘어선 행위자성, 갖는 미인간들, 꽃과 나무, 주거 환경 등이 인간 행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이제 포착하는 게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기존에 자원으로 네이처를 그냥 리소스로 봤던 거에서 보다 좀 더 인간 예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예민하게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게 이보아 선생이 아까 얘기했던 사회운동에 있어서는 기존의 구조적 이론 가지고도 국가나 자본 혹은 지역 그렇게 보는 이제 조합한 개념 가지고 안 될 때 아상블라라는 개념에 관심이 갖게 되었듯이 제가 이런 박사학위 논문은 수자원 정책을 했고 그다음에 핵발전 정책 같은 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매크로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사실은 이러한 촘촘히 사회 우발적이고 비인간들의 갖고 있는 그런 행위작성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것들을 보는 건 어쩌면 오늘 ANT 갖고 있는 포스트 구조주의 하시는 분과 저 같은 좀 더 구조주의적인 연구자들이 같이 뭔가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는 연구의 여지가 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걸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